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수업도 어느덧 9주차 2차 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벌써 9주차 했네요. 지금은 진행은 8장 프로그램 실행 부분을 한참 5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8장 프로그램 실행 앞까지는 전부 다 이론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본론적인 개념으로 지금 실행 부분을 좀 장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2차 시가 끝나면 원래는 한 주에 3학점이니까 3차 시인데 마지막 3차 시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중간고사를 친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는 1차 시와 2차 시로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었죠? 예. 실제 이 장의 8장의 목차가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시간이 제일 많이 투여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실행의 절차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는 실행의 절차를 지금 무려 3시간, 4시간쯤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실행의 절차를 좀 더 머릿속에 윤곽을 좀 잡아두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수업이 조금 세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 실행의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실행의 의미가 먼저 1. 실행의 의미가 있는데요. 광의의 개념이 있었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전 조정하고 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끝나고 평가, 발간서 보고 이런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광의의 개념이라고 몇 번 여러분들이 훑어본 겁니다. 그리고 협의의 개념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실행하는 그 현장에서의 그 절차들 이런 것들을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행의 원리죠. 여러분 이거는 5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지도자, 총괄, 주책임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활용한다. 이런 거고 조직은 항상 인력과 조직은 역할 분담을 해둔다든지 이러고 그 다음에 항상 현장에 참여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때그때 실행 과정에서의 수정되어야 될 거는 민첩하게 신축성 있게 수정 보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자의 의견들을 그때그때 의견들을 수용하는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게 실행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행의 절차인데요.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런 방법을 한 4개 있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이런 건데요.
우리가 뭐 실행 계획의 수립, 제일 위에 계획의 수립부터 말씀드리면 OW을 1H라고 이렇게 육하원칙처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분할, 그 다음 타켓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위치를 좌표를 잡는 포지셔닝,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도 배웠고요. 자, 이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실은 마케팅을 해야 참여자가 많이 오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 체계는 여러분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퍼트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미국 군대에서 쓰였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1950년대쯤인데요. 그런 검토하는 기법들이고 겐트 목표 이런 관리 체계는 겐트란 사람이 1910년대에 만들어서 쓴 건데 여러분 그래프처럼 막대처럼 자연수로 이렇게 표시가 해서 누가 어떤 부분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 이런 거 아닌 그 조금 오른쪽으로는 개월수 1월, 2월, 3 이렇게 기간이 들어있고요. 좌측으로는 위에서 밑으로 좀 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하고 한눈에 기간 개념이 들어오는 그런 게 겐트 목표 스케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카드 한 장에 요약해서 다 넣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식 관리 체계도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어서 눈이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총괄 진행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그램 실행 중에서 준비 단계, 실시 단계 일부 하다가 마쳤죠? 준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체크리스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 배웠고요. 실시 단계에서 뭘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준비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실시 단계에서는 우리가 역할 분담, 그리고 실제 실행안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즉 시간을 어떻게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그때그때 약간 계획이 없었지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계획이 없는 안들을 어떻게 대응한다든지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리 단계, 실시 단계 1분 남기하고 정리 단계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리스트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한국 청소년 개발원의 부분이 일부 가져와서 이 책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제일 장소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1번하고 4번 하고는 거의 이제 비슷한 것들이죠. 자, 2번 그 다음에 교구에 필요한 칠판, 마이크 이런 교구 준비는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자료는 그 참가자의 인원수에 맞게끔 자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까 장소의 배치건 아까 1번하고 같은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록이 참 중요한데요. 훗날에 그 보고서 쓴다든지 또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필요해서 기록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록을 준비하려면 정확하게 필기도구도 있어야겠지만 녹음기, 각종 준비물이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참석자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통지가 잘 돼서 시간, 특히 중요한 건 날짜와 시간인데 지각시험 없이
동시에 정해진 시간에 실시할 수 있던 뭐 통지를 잘 했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참석자들에 대한 오는데 그날 뭐 미소 짓는 모습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본격적인 수업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절차 보면 앞에 준비 단계를 했죠. 뭐 체크리스트라는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실시 단계와 정리 단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도표와 같이 가운데 실시 단계에서 다시 세분류 해가지고 도입 단계, 전개 및 심화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좀 작은 거로 분류를 책에는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실시 단계를 하면서 도입 단계, 전개 및 심화 단계, 종결 단계를 하나하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 단계에서 제일 먼저 도입 단계가 있죠. 여러분, 이쪽에 조그맣게 그 표를 축소시켜서 옮겨놨는데요. 도입 단계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실행할 때 통상 여러분들이 뭐 총괄 책임자다, 주 책임자다, 막 이런 것 같으면 전체 그 참여자 다 포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죠. 그러면서 조금 긍정적이고 동기가 유발되는 그런 단계의 발언도 여러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욕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단계에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좀 여러 곳 있죠. 우리가 교재를 164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도입 단계에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5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이제 프로그램 활동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소개를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두죠. 이거 준비를 하는 것은 이건 5번 프로그램 전체 과정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준비 단계에 도입 단계에서 좀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주 책임자라면 뭐 담당자도 소개하고, 예, 프로그램에 관여되는 사람도 소개하고 하면서 전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잡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기 소개를 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죠. 예를 들면 카드 이런 것들이 작성된 아주 자기 소개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도입 단계 안에 들어오는 중이니까 기존 사전 준비된 즉 그것은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죠. 예, 직접 관계없는 어떤 사무처리, 어떤 이런 간단한 것들은 빨리 마무리를 해둬야 되고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5번째, 아까 1번과 5번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또는 진솔하게 또는 이해가 쉽게 이렇게 참가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혹시 너무 뭐 행식적이라든지 조금 무미건조하다면 참가자들이 조금 걱정을 가지고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거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예, 실시 단계에서 이제
전개 및 심화 단계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뭐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 단계를 조금 심화를 시켜가지고 본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데 심화를 시켜서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참여자들의 그 분위기를 시선을 집중시켜 가지고 프로그램 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물론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지도 전략을 짠다든지 과제가 뒷장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인으로는 꼭 좌에서 우로 보면 칸이 위에 요인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 전략 및 과제가 있고요. 자, 요인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 전개 부분 있고 심화 부분이 있고 아까 전개 및 심화 단계라고 그랬죠. 전개 및 심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린 전개 부분에서 우리가 목표는 여러분 참가자가 좀 산만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가자를 주의를 집중시키는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심도 가지게 해줘야 되고요. 그럼 참가자의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내는 그런 것을 목표인데요. 그게 이제 간단한 전략 과제로는 모든 참여자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한다든지 또는 뭐 이야기할 때 시선이 한쪽으로만 가고 이러면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보기보다는 우리 쪽은 조금 뭐 등한시하는구나 또는 우리 쪽은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좌에서 우로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위에서 또 좌로 보면서 이렇게 조금 스무스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련히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걸 앞에 두고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해보면 연습 안 하면 실제적으로 좀 긴장이 돼서 한쪽만 보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 과정의 어떤 책임성, 참여 과정의 어떤 책임과 의무 막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주지를 시켜요. 너무 주지시키면 딱딱해져 버려서 그냥 곤란하죠. 그러니까 적절히 주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가자의 관심과 흥미를 연결시켜가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 참여하게 되면 뭐 얻는 어떤 이점이 뭔지를 뭐 제시도 하고요. 그럼 또한 그 참여자의 반응 또는 참여의식을 유도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 부분 그렇고요. 심화 부분에 이제 영향을 보면 심화 부분의 목표 두 번째 칸의 목표는 참가자들의 정서를 조금 스무스하게 말랑말랑하게 한답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격려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조금 일치가 되도록 통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집단 내의 분위기를 끌어모아서 가장 좋은 단계의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이 이제 심화 부분의 목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뭐 과제로 따지면 7번째 7자 여러분 좀 보시면 이런 참여 과정에서 인간적인 관점을 주로 강조. 사실은 뭐 이 세상에는 물론 사람하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 참여자하고 프로그램이지만 인간적인 부분들이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 뭐 하지만 조금 사진에도 사람이 좀 있는 풍경하고 사람이 없는 풍경하고는 조금 여러분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도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또는 그 사람의 스토리 이런 게 있는 게 더 훨씬 재미있고 관심이 많이 가는 것처럼 참 우리도 심화 부분에서도 참여 과정에서 인간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겁니다. 여기서는 심화 부분에서 영양이 가장 좋다고 할까요?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 8번은 이래 물리적 정서적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좀 하게끔 인지적 경험을 하도록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선별적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도 절차를 참가자의 관심과 조금 같도록 일치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사실은 이게 조금은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 참가자들의 그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공통돼서 조금 참가자의 관심과 일치되도록 프로그램 내용 이런 절차를 그때그때 눈치껏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집단 내의 응집력을 개발 또는 그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우리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협동적으로 하면 또 목표를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심화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결 단계인가요? 교재 164페이지쯤 있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전 과정들을 예를 들면 책임자로서 총 리드하고 지도한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 총괄, 조직 그런 것들 결론적인 총결산의 단계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활동을 정리해두든지 발표하게끔 하고 조금 비판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이야기 좀 하고 즉 반성도 좀 해보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확신감을 참여자의 확신감을 좀 갖게 하고 그 결과를 좀 더 강화되는 재반 활동을 우리가 하는 단계를 종결 단계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표를 한 번 더 볼까요? 뒷장에 가면 이제 이게 종결 단계의 지도자가 유념해야 될 전략 및 과제 표 8-9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인데요. 이게 종결 단계에서의 지도 전략 및 과제인데요. 종결 부분과 종결 부분 먼저 종결 부분에서의 자질 형성과 종결 부분에서의 강화로 요인이 두 개로 좀 나눠져 있고요. 각각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 전략 및 과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몇 가지만 할까 하는데요. 종결 부분의 자질 형성 부분의 이 목표는 참가자들의 어떤 확신, 참가자들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결정력, 자아 결정력이라죠. 그 참가자들의 어떤 동기, 겉으로 나타나는 내적 동기를 높이는 방향의 그러한 것을 자질 형성이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종결 부분에서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그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떤 과제를 가질 것인가,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도자라면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책임감, 전반적인 숙달, 숙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제공한다는 조금 너무 칭찬 일변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약간 비판도 좀 섞어가면서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참여 활동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책 이름도 있듯이 적절히 칭찬도 하고 상을 좀 주고 해서 참여 활동이 조금 고무적이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이게 성공적으로 달성에 대해서 참가자들의 어떤 귀중함, 중요성, 또 그리고 책무 뭐 이런 것들을 하긴 좀 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자질 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결부분 강화 부분인데, 강화 부분에 우리가 목표는 약간 외적 보상 제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상도 한번 준다든지 어떤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 목표를 합시다. 그러니까 참여 활동에 대한 외적 보상 제공한다. 그 다음에 참가자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또 한 목표는 참여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유지다.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럼 거기에 과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과제는 뭐가 있느냐. 5번째 보면 초기에 뭐 사실 참여 활동 사람들이 초기에는 삐쭉삐쭉 한다든지 쭈삐쭈삐 해서 조금 부정적이든 소극적이죠. 이런 초기에 부정적 활동에 대해서 참여를 격려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한다든지 참여하면서 여러분 간단한 선물도 조금 초기에 조금 배포해가면서 하는 그런 유인책도 사실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들 7번은 참가자로 하여금 참가 결과에 대해서 좋은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참여활동에 대해서 좀 의미도 있고, 적극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의미를 적극적인 결말 이런 매듭을 해서 어떤 강한 피드백, 이런 강화 요인들을 제공하고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네요. 준비 단계에서 앞에는 실시 단계 안에서 세 가지를 했죠. 이제 실시 단계 끝나고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8에서 169번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이 떠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을 해둔다든지 정리하다든지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평가하고 보고도 해야 되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타서 한다든지 어떤 다른 데서 그 외부 그 기관에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원을 확보했다면 사실은 이 결과 보고가 여기가 정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와서 한 번씩 와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도 잘 되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 과정이 좋았다면 다 우수 사례도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 해에 또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받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정리를 잘해가지고 평가도 잘하고 보고서를 잘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준비 단계, 실시 단계, 정리 단계에서 가장 남는 것은 이 정리 단계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요새는 이 중요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점 처리 사항을 한번 볼까요? 기록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되죠. 뒤에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진행 사항을 과정을 이 서류상으로 봤더라도 머리에 훤히 하도록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두다 보면 뒤에 사람이 여러분들 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기록으로 보고 조금 참고한다든지 본 뜬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좀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의 어떤 실태, 참가자들의 어떤 그 현황을 잘 파악돼서 묘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로 이제 기록 방법으로는 여러분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진이죠. 사진을 많이 찍어둬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진이 첨부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어차피 보통 요새 하는 건데, 그게 요새는 또 이제 동영상까지, 여러분 휴대폰에 요새 일상화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물을 만들어 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밖에 다른 쪽에는 기록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세밀하게 해두고 조금 정교하게 해둘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난제 이게 어떤 역사 또는 그 기관의 어떤 그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그 기관의 발자취를 만들고 할 그런 시기가 그 기관의 몇십 주년 그 기관사 책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은 그렇고요. 이제 장소, 정리 부분에 와가지고요. 장소, 주의를 다 정리해야 되죠.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경비 부분도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요새는 이 경비 부분이 이제 워낙 공개주의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경비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피드백 하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평가죠. 이 책도 개발 및 평가 이렇게 되지. 평가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성과를 어떻게 평가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여러분 결과 보고를 보냄으로써 보고서를 만듦으로써 이 프로그램 실행 절차가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율학습 시간이네요. 제 8장이 다 끝났습니다. 제 9장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9장을 교재 171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한 6페이지 됐는데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참 재밌죠. 남이 해놓은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해놓은 것도 되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걸 해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다음은 그렇지 않아야지. 이런 느낌이 올 건데요. 그런 제9장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여러분들 조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수업 제9주차 2차 시 수업을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통상 한 주에 동영상을 3개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2개로서 마감을 합니다. 하나 부분 1시간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중간고사 치는 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주차는 이것으로서 수업이 끝나겠네요.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동영상 온라인 수업을 연장한다는 지금 연락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다음 주 저희는 화요일이 또 5월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 5월 12일
화요일 날 여러분을 뵙겠네요. 지금 따지면 2주 정도 후에 여러분을 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부분을 아직 메일로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출석을 조금 동영상 수강을 조금 기간 내에 못 하신 분은 조교 선생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기간을 조금 늘려달라면 늘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석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장시간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